자,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. 홍 기자, 자, 회동 전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여야가 뜻을 모으기로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바로 수용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. 빈손회동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여야 대표의 의지,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3명 모두 윈윈했던 회동이었다,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그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, 이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, 이 모습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왜 지난 정권 초반 좀 지나서죠,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만났던 장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. 네,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은 2024년 4월 29일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720일 만이었습니다. 총선 참패 이후 협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응한 자리였습니다.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가슴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. 이번엔 장동혁 대표가 그 모습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 수첩을 꺼내 9분 동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때와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달랐는데요.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모두 발언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결국 공동 발표문은커녕 빈손 회담으로 끝이 났습니다. 이번엔 이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서 회담 결과를 국회에 가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는데요. 모처럼 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되짚어보면 721일 만, 그러니까 거의 집권하고 2년 지나서 한 거였네요.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정권 초기에 가장 권력이 셀 텐데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근데 사실 이게 협치의 물꼬는 지금 튼 셈이 됐는데 얼마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밥 한 번 먹는다고 협치가 뚝딱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. 특검과 입법, 또 경제 현안을 두고도 여야 인식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. 결국 자주 만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. 당장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단 구성에 나섰습니다.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, 잘 들었습니다.